그 직무대행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설립하려 한다 이런 질의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적극 검토하였다 뭐 이렇게 해당 질문을 수긍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국공립 보육시설, 장기 요양시설 등을 확충한다라는 정책이 공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정과제에는 해당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서비스공단은 처음부터 공공투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투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철저한 검증, 수익성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실행계획 확정 이런 표현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어찌되었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많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국정농단 사태 한 중심에 서 있었게 되었은 게 현실이에요. 그걸로 인해 조직의 수장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고 일부 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유죄로 판결이 나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조직을 대신해서 단 한 번도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뭐 내부적으로는 진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지적하셨던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에 관한 건은 사실은 그 한번 저희 상임위 때 업무 보고 받으실 때 그 국민들이 신뢰가 이렇게 우려하는 바가 커진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송구스러운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재차 얘기를 그 따로 공개석상에서 못 드린 이유는 이제 재판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이게 그냥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국민들이 그 굉장히 심대히 우려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그 중심적인 기관으로 서 있고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다 설명 못한 게 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단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그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하는 마음은 저희들이 그거를 담아서 그 신뢰제고위원회를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분야별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지금 1년 현재까지 고민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30주년 창립기념 할 때 대국민 발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이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과 다짐이 그냥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 속에서 실행이 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제 정권이나 재벌 혹은 소수 기득권층에 봉사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맞춰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이게 확고한 원칙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5가지 있는 게요. 네. 투자 원칙이. 네.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금의 금융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 펀드와는 분명한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적연금이라는 것에 정말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운용의 기본 전략으로
책임 투자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네.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연금은 안정성, 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연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기업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연금도 2006년도부터 사회 책임 투자 시작하셨죠. 네. 2009년도에는 UN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했고 네. 2013년도에는 책임 투자팀 신설했습니다. 네. 15년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전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책임 투자를 전체 기금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확대하고 지금 6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 위탁 투자의 한 유형으로만 설정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체 기금 운용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회 책임 투자의 한 영역으로 공공 투자를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네. 그 연구 영역이 나가면서 이제 책임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연구 영역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책임 투자는 사실 이제 해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 책임 투자 부분이 전체적인 투자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어떤 한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연구팀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12월 말로 이제 이 연구가 완료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기금운용본부 측면에서의 어떤 ESG 평가 지표를 포함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가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상임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회 책임 투자 혹은 그 네. 영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공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투자 영역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연구 결과들을 좀 이렇게 도출해서 그런 과정들이 국회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예, 기도민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이 이사장 직무대행님 그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그 분할연금이 언제 도입됐어요? 도입된 연도요. 예, 예. 네, 제가 99년도쯤에 네, 99년도. 도입된 네, 거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도입될 당시에 그 도입 취지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연금 수령 수급 연령 이후에 네.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으로 발생한 이제 연금액을 나눔으로 인해서 실은 이 가입 인력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분할연금은 사실상 이혼한 그 배우자한테 지불하는 게 분할연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같이 살면서 그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기여한 그 부분에 대한 그거를 이제 이혼 이후에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네네. 이 분할연금이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34개국 중에서 9위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고.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발생한 이혼이 거의 한 11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혼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따라서 그 분할연금 수급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금액이요. 아니요, 숫자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이사가 잠깐 말씀을 올릴까요? 아니 지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뭐 금액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숫자도 네. 증가하고 있는데 네, 요 최근에 네. 그 숫자는 좀 뭐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최근에 그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혼인 기간에 해당되는 네. 연금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는 헌재 판결이 있었어요. 네, 네. 예. 예. 그 내용 뭔지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별거나 가출을 하면서 혼인 기간을 유지한 그거는 좀 빼고 네, 네. 실제 혼인 기간을 유지했을 때 사실 그거에 해당되는 그 분할 연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판결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분할 연금은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혼인 기간을 그 분할해 갖고 분할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도입이 안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예. 도입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했는데 네. 그 10년 동안 그 둘이 이 배우자랑 같이 네. 그 연금을 그 받는 거에 대해서 네. 10년 혼인 생활을 했으면 나중에 분할될 때 1대1로 해갖고 5년간만 나한테 내 연금 기간으로 합산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외국에 네. 있는 제도 네. 사례가요.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한번 자료 화면을 좀 봐주세요. 네.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 결혼을 했어요. 이게 그 두 분이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면 그 이혼한 납입자가 있고 그 또 이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납입자가 61세가 되면은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 네. 이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 분할 연금도 못 받게 돼요. 네, 네. 알고 계세요? 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다가 이혼을 해서 네. 그 전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네. 그 배우자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지만 나한테 그 분할연금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 나누면. 네, 네. 근데 기간에 대해서 나누면 그 이혼한 시점에 내가 10년을 배우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당했어요. 네, 네. 그랬을 때 5년을 내 연금 기간에다 삽입을 해주면 네. 그러면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뭐 상관없이 나는 그 분할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이 기간에 대해서 분할하는 네. 가입 기간을 가입. 분할해서 받는 분할연금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를 했더니 네. 그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연금 가입 기간에 본인이 납입하는 기간을 합산해서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연금 가입 기간을 분할하는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연금공단에서는 그 종합감사 전까지 그 가입 기간을 분할해서 하는 나라와 네. 사례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네, 네. 우리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선택권을 그 연금 그 분할연금의 금액을 가지고 분할하는 거하고 가입 기간을 가지고 분할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네.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제도를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 책임 투자 부분이 전체적인 투자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어떤 한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연구팀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12월 말로 이제 이 연구가 완료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기금운용본부 측면에서의 어떤 ESG
평가 지표를 포함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가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상임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회 책임 투자 혹은 그 네. 영역에 이루어서 진행되는 공공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뭐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투자 영역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연구 결과들을 좀 이렇게 도출해서 그런 과정들이 국회에서도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예, 기도민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이 이사장 직무대행님 그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그 분할연금이 언제 도입됐어요? 도입된 연도요. 예, 예. 네, 제가 공단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뭐 내부적으로는 진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지적하셨던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에 관한 건은 사실은 그 한번 저희 상임위 때 업무 보고 받으실 때 그 국민들이 신뢰가 이렇게 우려하는 바가 커진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송구스러운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재차 얘기를 그 따로 공개석상에서 못 드린 이유는 이제 재판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이게 그냥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국민들이 그 굉장히 심대히 우려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그 중심적인 기관으로 서 있고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다 설명 못한 게 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단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그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하는 마음은 저희들이 그거를 담아서 그 신뢰제고위원회를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분야별로 국민들의 신뢰를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연금은 안정성, 수익성 유지하면서도 공공성,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연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기업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연금도 2006년도부터 사회 책임 투자 시작하셨죠. 네. 2009년도에는 UN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했고 네. 2013년도에는 책임 투자팀 신설했습니다. 네. 15년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전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책임 투자를 전체 기금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확대하고 지금 6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 위탁 투자의 한 유형으로만 설정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체 기금 운용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회 책임 투자의 한 영역으로 공공 투자를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네. 그 연구 영역이 나가면서 이제 책임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연구 영역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책임 투자는 사실 이제 그 직무대행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설립하려 한다 이런 질의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적극 검토하였다 뭐 이렇게 해당 질문을 수긍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국공립 보육시설, 장기 요양시설 등을 확충한다라는 정책이 공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정과제에는 해당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서비스공단은 처음부터 공공투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공공투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철저한 검증, 수익성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실행계획 확정 이런 표현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어찌되었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많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국정농단 사태 한 중심에 서 있었게 되었은 게 현실이에요. 그걸로 인해 조직의 수장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고 일부 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유죄로 판결이 나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조직을 대신해서 단 한 번도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지금 1년 현재까지 고민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30주년 창립기념 할 때 대국민 발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이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과 다짐이 그냥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 속에서 실행이 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제 정권이나 재벌 혹은 소수 기득권층에 봉사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맞춰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이게 확고한 원칙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5가지 있는 게요. 네. 투자 원칙이. 네.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금의 금융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 펀드와는 분명한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적연금이라는 것에 정말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운용의 기본 전략으로 사회 책임